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리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벌어진 일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 통치권, 국가 원수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 순식간에 한동훈 손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조선일보는 윤 추락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돼서 진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전히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먼저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어젯밤에 밤늦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은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고 국회의회에서 이제 좌절되었고 그리고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판결에서 여기에서 이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 국가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양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헌법에 따르면은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그런데 한동훈이 어젯밤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그는 끝났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국가 통치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의를 가지고 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 이런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의 행태가 되든가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겠죠. 한시적이지만은 명백하게 2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한동훈이 튀어나와서 윤은 끝났다. 물러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한동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을 올렸는데 평소에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온갖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냥 스킵했습니다. 제 글의 핵심은 윤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런 이유로 이것을 뒤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선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그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는 무슨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플랜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손짓, 발짓, 말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주장을 말로써 이렇게 국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쫓겨날 때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제껴두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은 되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년 동안 그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한 10만 번도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계속 말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선관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끼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한동훈이 어젯밤에 튀어나와서 윤은 이제 끝났다,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CNN에 윤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이 정도는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CNN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전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는 거죠. 국가 서열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당장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즉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뭐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튀어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입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이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 정치권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좌절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거센 역풍이 붑니다. 이때 나중에 이제 캠벨이나 블링컨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던졌습니다. 물론 미국 언론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한국같이 안정된 국가가 갑자기 비상계엄을 하는가 놀라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주요 정치인들, 국무부 이들은 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비판은 한 2, 3일 동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온 겁니다. 뭐 캠벨이 우려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결정, 이 배후에는 어떤 이제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부정선거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보내는 겁니다. 포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군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예, 북한군이 가 있다, 뭐 이런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이렇게 이제 들쑤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엄 일주일 전입니다. 국지전 유도. 전쟁이 터지면은 바로 계엄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지시를 합참에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은 깜짝 놀랐죠. 야,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 터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 국지전을 유도해서라도 비상계엄을 해야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는가. 이 절박한 사정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미국의 압력, 뭐 이제 파병을 한다거나 혹은 뭐 무기를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좀 강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싼 이제 이 탄핵몰이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돼서 계속 놀라운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총리와 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국민들에 선출되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임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당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이죠. 자, 한동훈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만약 그가 사임 의사가 있다면 총리는 자동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중립 내각을 만들던 이런 것은 한덕수 총리, 자, 이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여기에 자, 국힘당이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들어와서 국정을 총리와 함께 운영하겠다. 기존의 내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모든 것이 헌법적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이제 한동훈과 한 총리는 11시에 공동 대국민 담화를 가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국힘당 이제 한동훈이 대표죠. 한동훈과 한 총리가 협의를 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굉장히 이상하죠. 분명히 선출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직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직무를 하지 않고 자, 당의 대표 한동훈 그리고 한 총리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만약에 자신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에 맞습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국힘당을 편든다, 뭐 야당을 편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법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모조리 붕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로서 증거를 조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수백 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자들 증거까지 조작했죠. 대표적인 게 태블릿 PC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블릿 PC죠. 최순실 씨를 감옥에 끝까지 잡아두는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른 인간입니다. 글자 그대로 소시오패스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윤이 한동훈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도 한동훈에게 국가 운영의 권리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이란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가 물러날 경우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고 이제 임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권에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거죠. 이것이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딱 이 한덕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요새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 흡족한 미소까지 띠고 있네요. 자,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후 폭풍, 제왕적 대통령제 종말을 앞당기나. 자,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을 즐기는 듯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제왕적 대통령의 야당 인식법.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엄에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란, 전쟁, 매우 심각한 사태죠. 거대한 자연재해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입니다. 이때 갑자기 종북 좌빨들을 이제 때려잡겠다 이러고 이제 계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자, 한 몇 년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수구 반통일 세력들을 처단하겠다 이러고 이제 비상계엄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사형을 요구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락, 이것을 즐기면서 그들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내각제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라. 그리고 윤에 대한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중앙, 동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 이 내각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과도 지배 체제가 됩니다. 정치 귀족들, 자, 그들은 지역구를 이렇게 이제 세습을 합니다. 자, 일본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들이 그 지역구를 물러받는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귀족 과도 지배 체제입니다. 상원의원, 그리고 각 주에 어떤 이제 정치 명문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정치를 지배하는 어떤 가문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몇 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한 5개 가문이 캘리포니아 전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각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알라바마, 그리고 저기 이제 대표적인 거 알라스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 각 주를 들여다보면은 한 5개에서 6개, 뉴욕 같은 경우는 좀 많죠. 한 10몇 개 됩니다. 자, 이들 가문이 길게는 100몇십 년 동안 그 주의 정치를 지배합니다. 그물처럼 지배합니다. 주의 대표인 상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로컬 정치들 이런 것도 미세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의 언론 그리고 이제 검찰 법원 이런 데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 귀족 지배 구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중심적인 하지만은 그런데 연방 대통령입니다. 연방 대통령 권한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들여다보면은 내각제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을 일본처럼 만든다. 이때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렇게 세습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 실제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정치 귀족 계급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을 조중동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세력은 당연히 국힘당에도 그리고 야당에도 있습니다. 이들 지배 정치 그룹들, 이들은 내각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한동훈이 지금 한덕수 총리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완전히 핫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는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누가 나서냐? 왜 한동훈 네가 까불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야당 의원들도 별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맞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한동훈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여당, 야당, 어떤 이제 상부의 어떤 정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의 모종의 타협을 본 것이 아닌가. 윤이 일방적으로 주었다기보다는 이들 지배그룹의 타협에 의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서 일단 넘긴 것이 아닌가. 물론 임시적입니다만. 그리고 그들이 꿈꿔왔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루마니아에서 이 무소속 후보가 친러시아 성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러시아와 친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루마니아를 쓸데없는 러우전에 몰아가는 것, 이것을 중단시키겠다. 무기 공급 이런 것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왜 러시아와 싸워야 되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루마니아를 군사 기지화하는 것, 여기에 대해도 경계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펄쩍 뛸 바로 그런 후보죠. 그런데 이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 양반이 과거에 했던 발언,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루마니아의 최고 법원이 1차 대통령 선거를 이것을 그냥 아예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들은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개입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투표가 다가오기 전에 틱탁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동영상 트래픽이 폭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음모론자로 이제 치부될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혼자 이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자 봐라 나는 하얀 신발을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강하다 이렇게 얼음물 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자,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글로벌리스트는 펄쩍 뛸 그럴 영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미국 정치권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마 분노를 샀을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들이 이제 루마니아 시민들이 이제 많이 검색해서 보고 이래서 트래픽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러시아의 개입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린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루마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찾아서 본 겁니다. 러시아인들이 여기에 검색해서 퍼나르고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트래픽 대부분은 루마니아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결국 최고법원은 이제 1차 대통령 선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 12월 말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임기가 12월 말에 끝나는데 끝나도 나는 대통령직에 남아있겠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대통령직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죠.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2인자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이 전국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처럼 임기 끝나도 새로운 대통령 올 때까지는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미국과 나토가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철저한 서방주의자죠. 자, 지금 루마니아에도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1차 대통령 투표를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정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indefinitely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이제 조르제스크. 자, 이제 서구에서는 음모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자는 어떤 영상에서 글로벌리스트, 특히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지도자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과도적 이 소아성애자들이 유엔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에 가담한 인간들이 저 2010년대 이때부터 이제 미국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예외적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그 2016년 11월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모론으로 분류되는 그 이야기를 이 루마니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에 80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루마니아의 민주주의는 미국과 나토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이제 뭐 그냥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다시 이재명 후보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야당 대표죠. 이 미국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특히 국무부의 인사들. 국무부는 이재명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의 과거 발언을 지적을 합니다. 과거에 이 대만과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이 중국과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 문제는 중국하고 대만이 알아서 해야 되지. 그 문제는 뭐 주변 국가들 남진아의 애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한국이 왜 거기에 개입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꼭 집어서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과 거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이 거기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은 미국의 아젠다, 대중국 아젠다, 공격적인 아젠다에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의 여러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을 꼭 집어서 그리고 그의 그 발언을 꼭 집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판결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겠나. 만약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면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공격적인 아젠다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을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내용이죠. 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이제 선거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대중국 강경 노선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를 하게 되면 미국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가 대중국 강경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